여러분, 자도 피곤하거나 무기력하거나 요즘 들어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여기저기 아프진 않으신가요? 이런 증상이 있다면 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의사 김소영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거나 뭘 하려고 하는 의욕조차 없고 계속 멍하게 있지 않으세요? 또는 뭘 하려고 하는데 깜빡깜빡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소화도 요즘 잘 안 되는 것 같고 여기저기 아픈 듯 하기도 하고 혹시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부신피로증후군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부신피로증후군은 만성피로증후군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충분히 자고 충분히 쉬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상 피로가 풀리지 않는 증상을 말합니다. 부신은 신장 위에 위치한 꽃갈 모양의 내분비 기관인데요. 이 부신에서는 아드레날린, 코르티졸, 당질 코르티코이드, 성호르몬 등이 분비됩니다. 그중 만성 피로의 원인은 코르티졸과 관련 있습니다. 코르티졸은 간, 근육, 지방세포 등에 작용하는데 기초대사를 유지하고 지방 합성을 억제하며 항염증, 항알레르기 작용이 있고 가장 중요한 스트레스 방어 작용을 합니다. 급성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코르티졸의 분비가 높아지게 되어 신경계가 흥분되고 혈당, 혈압, 맥박, 호흡 등 전체적인 대사가 올라가지만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신체 대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코르티졸 분비도 떨어지고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하게 됩니다. 오늘은 부신 건강을 지켜 피로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 탑3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규칙적인 생활 습관입니다. 부신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우리가 생활을 논할 때는 수면과 운동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수면 부족은 만성 피로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부신에서 분비되는 코르티졸은 수면을 담당하는 멜라토닌과 기량작용을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우라면 아침에는 분비량이 많아지고요. 휴식을 취해야 하는 밤에는 분비량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만성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밤이 되어도 이 코르티졸의 분비가 줄어들지 않고 반대로 멜라토닌의 분비는 늘어나지 않아 수면장애가 유발될 수 있는데요. 코르티졸의 불균형으로 인해 아침에는 오히려 코르티졸 분비가 낮아서 일어나기가 힘들어지고 밤에는 정신이 말똥말똥한 상태가 됩니다. 이러한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잠이 안 오더라도 밤 11시에는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코르티졸의 분비는 새벽 4시에 가장 낮았다가 아침 8시쯤 가장 높아지는데요. 따라서 밤 11시부터 4시까지는 숙면을 취하고 아침 7시에서 8시 사이에는 일어나는 수면 습관을 가지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운동의 경우는 과도한 운동보다는 30분 정도의 산책을 추천드립니다.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피로감을 가중시켜 부신피로증후군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따로 시간을 빼서 운동할 겨를이 없다라고 하시면요. 생활 습관 속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한정거장 정도는 걷는다거나 계단을 이용하시는 등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고 크게 힘들지 않게 하는 선에서 활동량을 늘려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여기저기 통증이 동반되어 있는 분이라면 근력 운동이 힘들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라면 근력 운동보다 스트레칭이나 요가 등 유연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운동이 더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운동을 할 때는 너무 늦은 밤 시간대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C 섭취입니다. 비타민C는 코르티졸을 합성하는 데 이용이 되는데요. 평상시는 부신에는 비타민C가 고농도로 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이 스트레스에 대항하기 위해 코르티졸의 수요가 많아지고 코르티졸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해 비타민C도 대량으로 소모되기 때문에 비타민C의 부족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비타민C는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형성을 하지 못하는 물질인데요. 따라서 음식으로 먹어서 보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대표적인 음식에는 귤, 키위, 콜라비, 브로콜리 등이 있고요.
비타민 C는 열에 취약하여 가열하거나 햇빛에 말리는 것은 좋지 않고요. 가는 것도 비타민 C를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세척하여 생으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음식이 아니고 영양제로 복용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비타민 C의 1일 섭취 권장량은 성인 기준 75에서 100mg이고 1일 상한 섭취량은 2000mg입니다. 비타민 C는 많이 섭취해도 큰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피로 회복을 위해 상한 섭취량 이상으로 복용하는 메가도스 방법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비교적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너무 고용량으로 장기간 복용할 시에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고용량 복용 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인삼차 마시기입니다. 만성 피로증후군, 부신 피로증후군을 한방에서는 기혈증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기혈증의 진단 기준은 호흡이 짧고 말소리에 힘이 없으며 안색은 희고 맥이 무력하고 기운이 없는 증상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기혈증을 대표적으로 치료하는 약제가 바로 인삼인데요. 인삼의 풍부한 사포닌은 진세노사이드로 면역세포 증식을 촉진하고 피로를 회복하며 혈관을 확장하여 혈류를 개선하고 항노화 및 뇌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인삼은 항알러지 작용이 있어 알레르기 질환에도 도움이 되며 칼슘, 인, 철 등이 풍부해 골다공증이나 관절통을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인삼차는 말 그대로 물에 인삼을 넣고 끓여서 차처럼 복용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인삼차를 끓이실 때는 인삼 하나만 넣지 않고 대추를 함께 넣으셔도 좋고요. 인삼을 꿀에 절여 인삼청으로 만들어 먹어도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질문이 꼭 나올 텐데요. 인삼 대신 홍삼으로 먹어도 되나요? 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홍삼으로 드셔도 됩니다. 인삼을 쪄서 말린 홍삼 역시 피로 회복, 무기력 개선, 스트레스 완화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기존의 홍삼 제품을 드시고 있었다면 동일하게 계속 드셔도 괜찮습니다. 단, 인삼은 열성 약제이기 때문에 체질적으로 열이 많으신 분들은 인삼을 과량 복용 시 가슴이 답답하거나 눈앞이 뿌얘지는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열성 체질이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만성 피로를 회복할 수 있는 생활관리법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